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할 거라 생각하느냐, 지지하느냐 7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 대통령 평균을 보면은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윤석열보다는 훨씬 높죠. 예. 윤석열은 60이었어. 예, 근데 평균은 87. 원래 저랬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지금은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럼요. 지금 저거 대단한 거예요. 네. 극우들이 보는 뉴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럼. 네. 아예 다른 뉴스이죠. 저는 제가 요즘 SNS 극우들 많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멀쩡한 기사를요 딱 바꿔요. 이재명 트럼프와 통화를 이재명 트럼프와 통화 불발. 그거를 이제 아예 이거 뭐예요?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뉴스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봐요. 그래요. 그걸 아예 믿어요. 다른 세상에서 그러니까, 살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절실한 사대주의. 어. 미국하고 왜 빨리 통화를 해야지. 우리 삼국 저거하고. 네. 근데 그 정서도 참 한심하지만 네. 더 골 때리는 건 난 최근에 제일 웃었던 게 김민석 총리가 옛날에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처벌받은 게 있어서 네. 사실 미문화원 김민석은 들어가지도 않았거든. 아, 총학생회장이라서 바깥에서 배우 조종했다고 처벌받은 그렇구나. 거야. 네. 실제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랬다고 김민석이 테러리스트로 미국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네. 김민석은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가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막 좋아했어. 아.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못 가는 사람이 진짜 나올 수가 한심하다. 있냐. 네. 정말 이재명 한심하다 이러고 있었거든. 아, 네. 김민석이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어.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심지어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고 로스쿨도 다녔고 그러니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다녔고. 와. 재밌어요. 나 정말 그런 게 재밌어. 수준이 너무 중요한 건 낮아요. 수준이. 걔들의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맞아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얘네들끼리 돌려보는 그 가불러가. 단톡방에도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 안 되니까 무조건 국산을 구매하지 말래요. 그리고 무조건 핸드폰에 아이폰 쓰고 경제가 망해야지 이재명도 망한다고. 약간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든가. 6월 5일부터 자기들 단톡방에 돌린 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재명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십시오. 그걸 돌렸어. 그럼 너네들이 지금 먼저 제발 떠나. 일주일 지났잖아. 아 제발. 일주일 지났는데 왜 김포는 아직도 서울이 아니고 지금 아, 이민 갔으면 좋겠어요. 그 왜 사람들. 일산은 북한이 아닌 거야? 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러면 국힘이 정신 차리는데. 왜? 어머나. 아, 또 벌어졌네. 벌어지는 정도가 벌어질 아니고 정도가 아니라고. 가랭이가 뜯어지겠어. 네.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어떡해. 됐네. 21% 야 이거 최저네. 심하다 진짜. 아. 이거 갤럽이 저러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와, 갤럽이 진짜 보수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렇게 벌어졌다는 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표집이 됐나 한번 보세요. 보수 원래 100명 가까이 100명 넘게 많았거든. 진보보다. 야, 저 줄어든 거 봐. 이번엔 진보보다 적어. 야. 나 처음 봐 저것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보수가 100몇 명이 많았어. 네, 많았잖아. 그래갖고 뭐 왜곡됐다고 그랬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긴다 그랬거든.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네. 예. 응답할 맛이 안 나겠죠, 집에. 쪽팔리기도 하겠지. 그 김문수 뽑아놓고. 그래서 지금 응답을 안 하는 것일 뿐 네.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추천됐던 분들도 진짜 하나씩 다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수락했다는 것도 되게 우리가 고마운 일이었어요. 추천 후보자로 수락하는 것 자체가 네. 왜냐하면 되든 안 되든 이제 어떤 타이틀이 붙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틈만 나면 무슨 꼬투리 잡아서 이제 공격받거나 네. 이게 귀찮을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 수락한 사람들이고 예. 네. 면면들이 하나씩 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뭐 네. 한동숙 변호사 잘 아시고, 우리 또 심재철 변호사도 추미애 장관 계실 때 검찰국장 하면서 저 윤석열 고생 많이 분들하고 했죠. 맞서 싸운 네.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감내하면서 하시는 거다. 다 능력 있는 변호사들인데 이걸 못해 특검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접어야 되는 거야. 예. 사명감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럼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거지. 수사 끝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재판 확정될 때까지 계속 특검이기 때문에 예. 돈으로 따지면 손에 막심이라니까요. 예.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전화 받아요. 받아요. 받는데 오긴 와요. 잘 계시죠? 뭐 이런 전화. 밥이나 먹읍시다. 형 배고플 텐데 이런 거. 밥은 드셔? 그럼 9월 나는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청래형보다 비싼 걸 사줄게 내가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9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는 못 하시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려 다 돼. 변호사도 돼. 변호사도 돼요? 변호사는 안 된다. 변호사는 그때 5년이라고 했잖아요. 관심 좀 가져. 야, 윤석열이 꼼꼼하게 해놨네요. 진짜. 변호사는 사면복권이 돼야지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2027년 9월까지 못한다. 2027년이요? 2년을 더 못해요. 진짜 최강욱 의원님한테만큼은 윤석열이 아주 꼼꼼하게 맞아. 해놨네요. 특별 명단 리스트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꼼꼼했는지 알아? 이놈이 만약에 진짜. 저기 파면 안 되고 저 내란 안 일으켰잖아? 그러면 윤석열이가 퇴임하고도 내가 변호사를 못하는 기간이 4개월 더야.
징하다. 아 정말 이 자식이. 야, 유일하게 성공했네. 최강욱 틀어막는 거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세 분 중에 네. 가장 비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은석 그 특검이에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알려진 수사를 했는데 원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수통. 특수평검사 때는 이제 특수사건을 많이 했는데 네. 잘 알려진 뭐 장영자 이런 사람 있잖아. 네. 장영자 구속하면서 조은석이라는 이름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 오. 근데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을 잡아넣는 수사를 많이 했어. 장영자는 사기꾼이에요? 네, 이름이 옛날에 사기꾼 유명한- 느낌이 딱 나. 이름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꾼? 여성 다단계 뭐 이런 사기꾼으로 사기- 최근까지. 최근까지도 계속 뭘 하시는 분이야. 아이고야,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위가 연예인이었고 막 그렇지. 근데 하여튼 전두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저 조은석 선생은 검사 때 이러저러한 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네. 오.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그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검사는 아니야. 네. 근데 계기가 있었어. 계기가. 저게 고대 법대 84학번이고 광주 사람인데 아, 그래요? 이 우병우가 서울대 법대 84학번이고 그 경상북도 영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둘이 연수원 동기예요. 오. 우병우하고. 우병우, 우병우하고 네. 조은석이 연수원 동기인데 우병우가 조은석을 무시했어. 아하. 아. 지는 서울대 나왔는데 조은석은 서울대 아니라는 이유로. 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쭉 이래저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병우는 지들끼리 말하는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네. 조은석은 승진을 했어요.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 sem이 났겠네, 어, 이제. 제가 잘났는데. 엄청 셈이 난 나 거야. 서울대인데.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병우는 사표를 내고 나갔어. 굴욕감을 안고. 네. 아, 그래요? 좀 있다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거야. 우병우가. 아, 백을 없고. 아. 그때부터 보복을 시작한 거야. 이제. 보복을 해요? 조은석. 지 승진 못했다고? 그때부터 조은석은 이제 계속 한직으로 도는 거야. 와, 진짜 싫어했나 보네. 아,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조래요, 우병우는? 고초를 겪었죠. 네.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로 이제 날리기 시작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부 중반 이후에 그런 어떤 열심히 애썼던 거를 인정받아서 예. 감사위원이 됐죠.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굉장히 그 수사야. 그거 했어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예. 이제 밝히신 건데 네. 김의겸 의원이 고대 선배거든. 음. 근데 저는 조은석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막 그 띄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 김의겸 선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고대법대 선후배가 아니라서 아, 그런구나. 학교 때부터 좀 동문이라? 친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네.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저도 그 최순실 취재를 할 때 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기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많이 도와줬다는 거야. 그때 현직 고위 검사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저러하게 뭐가 막히고 이럴 때마다 그걸 뚫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저기를 해보라고 알려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최순실을 처리하는데 아주 숨은 공로자다. 네. 그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런저런 점들을 인정해서 우리 정부의 감사위원이 됐는데 아 감사위원회 썼어요. 우리 정부라면 이재명 문재인 정부. 정부에 감사원에. 아, 문재인 네. 정부에. 감사위원이 됐는데 감사위요? 그때 그러고 감사위원 임기 중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감사원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네. 뭐 유병호. 최재 네. 막 이런 걸로 네. 이제 재해가 막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조은석이 제일 세게 싸웠지. 아, 예.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유병호 이런 사람들. 너네 그리는 거 하면 안 된다. 네. 뭐 어쩌고 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감사원은 이름이 감사부가 아니고 감사원인 이유가 응? 법원 네. 법원도 원인 이유가 네. 혼자서 이걸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은 영어로 맨 앞에 보드가 붙어요. 보드. 보드. 보드라는 거는 회사에서는 이사회예요. 이사회.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최재형 유병호는 그거를 다 제껴버린 거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이렇게 하고 막 그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반박문을 써가지고 올리고 감사 내부망에 뭐 하면 이제 아주 그냥 조은석 빡세게 씨가?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감사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요새는 다 전자결제로 하기 때문에 이 결제 버튼이 있거든요. 조은석 거만 화면에서 결제 버튼을 없애버렸어. 결제 못하게. 그래서 조은석을 제끼고 넘어가 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놈들이야. 쌍놈들이야 진짜. 예. 그렇구나. 그 김건희 관저 공사 예. 뭐 21g? 21g 비리비리. 뭐 무면허로 하고 뭐 예. 저기도 없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
네. 그 뭐 정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 무슨 돈으로 했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짜로 얘가 훑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뇌물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걸 했는데 이제 그거를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최재해가 탄핵 소추가 된 거야. 네. 근데 그 사이에 조은석은 이제 임기가 쭉 가가지고 최고참 감사위원이 됐어. 그래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한 거예요. 네. 조은석 위원이. 네. 근데 조은석 위원이 딱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야 이거 수사 의뢰.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어. 그래서 검찰이 보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이 보기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 뇌물 혐의가 너무 짙어. 네. 그래서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했어. 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최재해가 탄핵 소추가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원으로 복귀를 했어. 돌아와서 복귀를 해가지고 최재해가 맨 처음에 한 게 그거 조사해서 넘긴 사람들 날리고. 그 밑에 실무자들. 실무자들 그거 했던 사람들 다 네. 날리고 그러고 그거 이제 저기 찾아와라. 뭘요? 수사 의뢰 했던 거. 다시 원상복귀요? 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우리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리고 최재해가 이제 그래도 엎어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뭐 이런 뉴스가 가장 최근 뉴스였어요. 김건희 쫄자들이에요? 감사원 직원들이? 쫄- 당연하지.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검사 때부터 하여튼 수사를 정말 독하게 하는 사람이다. 네. 이걸로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는 진짜 적합한 네. 여러 가지로 특검으로는 것 명분과 같다. 능력과 의지가 네. 충만해요. 저 양반 하여튼 정말 끝장을 볼 거예요. 네. 네. 야, 다른 걱정 할 필요 없다. 어. 이거는 아주 끝장을 볼 거다. 네. 이거는 제일 독하게 할 거다. 잘할 뭐라고 거다. 했냐면 사초를 쓰는 자세. 사초가 뭡니까? 죽이는 거. 사초에 사는 역사할 때 사자예요. 참고로. 죽을 사자. 저는 죽을 사자밖에 모르고. 죽을 각오로 한다. 사초. 죽을 사. 옛날에 그 사관이라고 저기 임금이 똥 싸는 소리까지 적는 사람들 있어. 그 저기 못 읽겠다 그거. 그거는 왕도 못 건든다고 하잖아. 물론 폭군들은 건드렸겠지. 그러니까 자기 목을 걸고 있는 그대로 뭘 해낸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예? 그러니까 저 양반이 네. 검사 때 뭐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잘했어요. 이 사람이요? 네. 수사하는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사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부풀렸다라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예, 왜 자꾸 언론에다가 저기 하느냐.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다. 이거는 정당하게 알려졌어야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근데 네. 이제 특검은 언론에다가 알리는 게 그 법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겠군요. 장기를 네. 발휘해가지고 잘.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될 민중기. 민중기 특검. 자, 이분은 일단 저기 임명 일성으로 판사 출신이신데 여러 의문이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다. 김건희. 여러가 아니고 엄청난 의문이 있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판사 출신이 수사를 잘 하시는가 봐요. 이분은 예. 저 판사들한테 예.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대법원장을 선거를 하자. 예. 그러면 뽑힐 거예요. 아 진짜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판사였고 오. 그다음에 그 노동법에 아주 전문가예요. 노동법에? 그래서,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좋은 파괴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감사원장을 포함한 여러 자리의 후보로 항상 유력하게 검토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나는 저기 그 결혼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호. 괜한 그런 부담을 드리기 싫다. 대단하다. 그러고서 이제 저기를 안 하신 분이야. 예. 그런데 난 이제 특검도 좀 수락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예. 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다고 하실까봐 어. 조마조마했는데 예. 이 양반 딱 이름이 나오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오. 야 이걸 민중기 부장이 하시면 예. 민중기 원장이 하시면 정말로 차분차분. 김건희는 이제 내란 특검하고 차이가 뭐냐면 내란은 이게 여러 군데 광범위하게 벌쳐 있어서 이게 양이 많잖아요. 예. 가담한 것들이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예. 김건희는 지저분하잖아 사건이. 네. 어? 여기서 털어먹고 저기서 털어먹고 여기서 빼먹고 막 이러니까 예.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할 때 아주 잘하실 분이죠. 오.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고 판사들이 잘하는 게 자잘한 걸 놓치지 않는 거거든. 예, 꼼꼼하시구나. 꼼꼼하게 딱딱딱딱 이게 앞뒤 순서 맞게 네. 정말 잘 컨트롤 하실 분이고 그 이제 저는 이 취임 일성이 뭐 의문이 있는 사건을 알고 있어 논란이 많은 거로 알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게요. 이게 약간 좀 건성건성하는 거 아니더니 자신감의 표현인 걸로도 보이고 네. 나는 진짜 그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뭐 긴 말 필요하겠어? 뭐 요렇게도 들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네. 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 독해 보이고요. 네, 좀 강단이 있어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독해요. 근데 많이 순해진 얼굴이야. 난 처음 젊었을 때부터 아는데 예. 사람이 막 눈이 이렇게 막
바짝바짝 하는 사람 있잖아. 네. 이렇게 하면서 진짜요? 넌 나한테 죽어. 이런 게 있는 사람이야. 제가 그 군검찰에 있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검사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아, 진짜요? 라고 생각했던 오, 인정했던 거의 유일한 선배입니다. 선배예요. 아, 선배예요. 선배인데 오, 최강욱 그리고 의원님이 인정했다. 진짜 그 열심히 수사하고 고초도 좀 겪었고. 왜요? 옛날에 그 병역비리 사건이라고 있잖아. 병무비리. 그때 그 주임 검사예요. 다 이명현이 한 거래. 그 김대중 정부 때 예.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애들 군대를 뺐단 말이야. 네. 으로 네. 그거 다 잡았거든. 이야, 그걸 했던 거예요? 그 했던 주역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 이회창 아들이 예. 군대를 다 빠졌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처벌은 못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할 때 군 네. 수뇌부나 저기에서는 그걸 덮으려고 그랬어. 이회창이 대통령 될 수 있고. 저쪽 이제 그 한나라당 적이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끝까지 개기고 싸운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한편으로 싸우다가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예요. 근데 그때 그 당선되기 직전에 이번에 분명히 이회창이 될 텐데 네. 이회창이 대통령 되면 네. 너네들은 평생 변호사는커녕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협박을 받았어요, 실제로. 어머나. 국방부 차관 이런 놈들한테. 아. 근데 그때 그 주역이자 당사자고 해서 오. 그거를 이제 그게 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5년 된 사건이라서 병무비리 이런 게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굉장히 강단 있는 아주 수사 잘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윤석열을 제일 먼저 구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멋있다! 제가 볼 때 어. 셋이서 누가 제일 먼저 저기 하느냐를 열심히 경쟁할 것 같아. 이명현 특검은 변호사 하면서도 군에서 이제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고 상담하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저 세 분의 특검을 제가 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기자랑 PD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살다 보니 이명현 특검이 출범하는 걸 보는 날이 오는군요. 아. 제가 축하드릴 수 있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유일하게 저 이명현이야. 특검에서 잡아들인 사람들 또 직위원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판사한테 갈 수 있는 다른- 거죠? 그거죠. 특검에서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게 검찰이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판사가 땅땅땅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구속해 주십시오가 직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아니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다행이다. 당연히 그건 영장전담 판사한테 가는 거고. 아, 직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 아닌 저 거죠? 시간 문제지 윤석열이가 구속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 기간까지 열받으니까 그런 거지. 맞습니다. 뭐 너무나 옛날 저기처럼 뭐 윤석열이 언제 체포돼 이러면서 우리가 잠 못 잘 때 있었잖아요. 왜 공수처 그냥 갔다 와버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다르니까 지금은. 너무 내가 옛날 생각 못하고 건방 떨었어.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데. 우리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걸로 열받지 말자고. 네. 아, 네. 그럼요. 이런 걸로. 원래 밖에 오래 있다가 들어가면 이게 더 고통스럽죠. 더 힘들어. 감옥에 있던 물이 다 빠졌는데 다시 들어가면 더 고통스럽지. 꿈 꿀 거야 맨날. 다시 들어가는 맨날 그 악몽 꿀 거야. 차라리 들어가면 나은데. 아, 네. 다시 꿈꿀 희망 거다. 고문이다. 김건희도 이제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세 가지 특검 말이에요, 의원님. 예. 결국엔 윤석열도 아닌 것 같아. 김건희는 다 연루가 돼 있어서 결국엔 그러니까. 김건희로 다 모아질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되면은 내란 그 비하폰도 나왔잖아요. 내란 범죄 혐의도 아마 김건희도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 상황이 되면 예. 제가 전에부터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서로 얘가 시킨 거라고. 아,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이는 김건희 시켰는데요? 그리고 김건희는 야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싸울 거예요. 저것들 하는 거 보면. 예. 아직까지 이혼 안 한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약간- 임박했지 그것도. 네. 또 이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확실히 단체장을 해봐가지고 네. 그 이제 세세한 업무 프로세스나 디테일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시니까 예. 나도 어저께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 있잖아. 야, 저다 하네. 이게 이제 하다못해 저 길거리에 있는 그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쇠창살 같이 생긴 거 예. 그거 오수망 그거 되게 보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다 걷어내야 되는 건데 쓱 보고 가니까 그거 다 인건비인데 네. 그 부족하면 달라고 신청 받아라. 그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물 넘치면은 그 세게도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엄하게 처벌하는 걸 합시다. 딱 끝이야. 야, 좋아요. 딱 그랬잖아. 특기 하나 넣으셨어. 그럼 만약에 진짜 이번 장마 때는 진짜 침수 없고 강남은 무조건 장마 때 침수 생기고 그러니까 물 진짜 생기고 어제 재난안전 본부장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묻더라고. 내가 거기 가봤는데 응? 강남역 뭐 저기랑 이렇게 다 가봤는데 네. 그게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뭐 거기가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뭐가 어째서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신청하라고 해라. 신청 받아가지고 줘라. 근데도 사고 나면 저거 작살 내.